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필기 기출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두 개의 구도체에 동일한 양의 전하로 대전시킨 후 20cm 떨어뜨린 결과 구도체에서 서로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반발력이 작용하였다. 이 반발력이 바로 힘이죠. 구도체에 주어진 전하는 약 몇 쿨롱인가? 그러면 이 힘은 전하 Q1 곱하기 Q2를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R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Q1은 지금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Q1은 Q2죠. 그러니까 Q 제곱이 되고 4파이 입실론 제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9의 9 곱하기 10의 9승 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을 R제곱분의 Q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몇 쿨롱인가? 그러니까 전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루트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힘 곱하기 R의 제곱. 그러면 9의 10의 9승분의 아까 여기 힘은 F는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N이죠? 곱하기 R은 뭐죠? R은 20cm니까 0.2 곱하기 0.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계 내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가 E는 입실론 제로분의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2AZ일 때 도체 표면상 전하 밀도 로 S를 구하면 자, 단 자유공간이다. 그러면 자유공간이라고 하면은 공기 중이에요. 진공 중입니다. 그러면은 로 S는 D와 같대요. 그럼 D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전개 E와 같아요. 그러면 입실론 곱하기 전개 E는 어떻게 구하죠? 전개 E는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2AZ예요. 그러면 요거는 약분이 되고 그래서 로 S는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2AZ예요. 근데 요거를 단위 벡터를 뭐 뭐라더라? 거리 벡터인가요? 그거를 구해주면은 여기 요 앞에 개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3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많이 했죠. 연구자석 재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의 특징은 전류자기와 보자력 모두 큰 것이 적합하다. 자, 4번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 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라고 합니다. 자기 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 나머지 맞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회로의 투자율은 전기 회로의 도전율에 대응된다. 전기 회로의 전류는 자기 회로의 자속에 대응된다. 자기 저항의 단위는 AT/웨버이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저항의 크기가 1옴인 전선이 있다. 이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전선 저항 옴은 자, R은 이 저항 R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에요. 그러면 최적은 면적 곱하기 길이죠. 근데 길이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최적을 똑같이 하려면 면적은 똑같이 하려면 2분의 1배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면적분의 길이니까 면적이 2분의 1로 줄었고 또 길이는 2배가 됐으니까 4배, 저항은 4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입니다. 6번 자속 밀도가 10웨버 퍼 제곱미터인 자개 내에서 길이 4cm의 도체를 자개와 직각으로 놓고 이 도체를 0.4초 동안 1m씩 균일하게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여기서 시타는 90이에요. 그래서 기전력 E는 B 곱하기 이게 자속 밀도가 B예요. L 곱하기 V는 속도예요. 속도에다가 사인 시타. 사인 시타는 사인 90이죠. 사인 90은 1이에요. 사인 90도는 1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B는 알죠. 자속 밀도 B 알죠. 그 다음에 L 4cm 이것도 알죠. 그런데 모르는 것은 속도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X는 뭐죠?
1m씩 가는 그 길이, 그래서 0.4초 동안 1m씩 가니까, 시간분의 1m에서 2.5m per sec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속밀도 E는 B는 B는 10몇 번이니까 10 곱하기 그 다음에 L은 4. 근데 센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5 속도 V 곱하기 사인 90 해서 10 곱하기 4의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5 곱하기 1 해서 1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V입니다. 기전력은. 자, 그 다음에 7번. 진공 중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 MS는, 이거는, 진공 중이니까, C0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죠. 진공 중이니까요. 그죠? 8번 유전율이 E1, E2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전개가 작용할 때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뉴턴 퍼 제곱미터는 단 E는 전개 V고 D는 전속 밀도다. 이거는 2분의 1 입실론 2분의 1 빼기 입실론 1 분의 1의 D제곱입니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반지름이 3cm인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환상 연철심에 코일을 감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철심 중에 자개의 세기가 480 per m가 되도록 여자할 때 철 중에 자속 밀도는 약 몇 웨바 per 제곱미터인가. 자, 철심의 비투자율은 μs는 400입니다. 그러면 B는 파이를 S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뮤 곱하기 H예요. B는 뮤 곱하기 H. 그러면은 뮤는 뮤0, 뮤S, 그러니까 비투자율, H는 요 뮤0는 아시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뮤S는 주어졌죠. 뮤S는 400 곱하기 H는 어딨죠? 자개의 세기가 H예요. 그죠? 그래서 400.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곱하기 400 곱하기 400 해서 0.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의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 용량이 C1이었다. 내외 반지름을 모두 3배로 증가시키고 공기 대신 비유전율 3인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 정전 용량 C2는 C1은 ln의 A분의 B래요. 분의 2파이 입실론 제로. 그런데 여기서 A와 B를 3배씩 증가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그럼 요거 서로 약분되니까 똑같이 ln B예요. 그리고 정전 공기 대신 비준율 3인 것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3이 곱해지겠죠. 유전율이. 그래서 3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변이전류와 관계가 깊은 것은 변이전류하면 유전체예요. 변이전류 유전체. 우리 유전자 변이가 생기죠.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유전체. 유전자 변이. 자,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LH를 나타내는 식은 이거는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외워오세요. L은 I 제곱분의 1 요거 샥 A 곱하기 J AJ DV 다이브 AJ 다이브 무슨 래퍼 이름 같지 않아요? I 제곱분의 1 샥 적분인가요 이거 샥 AJ 다이브 뭔가 무슨 전격 제트작전 뭐 이런 데 나온 걔는 BJ였나요? BJ가 아니라 AJ BJ 형이 AJ 전격 제트작전 아시는 분 있으세요? 13번 환상 솔리노이드 철심 내부의 자개 세기는 단 N은 코일의 건선수, R은 환상 철심의 평균 반지름, I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다. 요거는 우리 많이 했지. H는 L분의 NI. L은 환상 철심이니까 2파이R. 원둘레. 2파이R분의 NI. 그래서 2파이R분의 NI. 이거 많이 나왔죠. 14번 임의의 형상의 도선의 전류에 I가 흐를 때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에서 자개의 세기 H와 거리 R의 관계로 옳은 것은 R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비오-사바르 R제곱에 반비례.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5번. 다음 정전계에 관한 식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가우스 정리는 다이브 D는 로. 이건 맞대요. 그 다음에 2번 포화송 방정식은 이거 나볼라 제곱 V는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예요. 나볼라는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 라볼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 분의 로.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볼라 제곱 V는 0이래요. 아, 라플라스는 0이군요. 자, 그 다음 발산의 정리는 요거 뭐예요? 여기 바이올린 같이 생긴 DDS는 요거 바이올린이 아니라 여기 샥샥 다이브 DDB. 요거 요렇군요. 그렇군요. 요건 S 요렇게 이거 맞대요. 어쨌든 요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화송 방정식이 나볼라 제곱 V는 입실론 분의 마이너스로래요. 자, 그 다음에 16번. 길이가 L 미터, 단면적 반지름이 A 미터의 원통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J인 경우 원통 양단의 자극의 세기 M은 요거는 J는 최적분의 자기 모멘트 M 큰 M인데 이거는 최적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의 요 길이, 그러니까 파이 여기서 반지름이 A라고 했으니까 파이 A 제곱분의 길이 분의 ML이에요. ML은 약분되고 결국에는 결국 M은 자화의 세기 M은 파이 A 제곱분의 J, 제곱 곱하기 J가 되는 거예요. 요게 넘어가서 파이 A 제곱분의 J. 자, 그다음 17번.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10kg이고 전하량 Q가 10의 마이너스 8cm 전하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가 A는 10제곱 I 플러스 10제곱 J일 때 전기장의 세기 E는 이거는 요게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이 승수가 똑같은 거 하면은 다 맞더라고요. 이건 다 승수가 다르잖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앞에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요게 똑같은 비율로 되는 거를 고르면 항상 맞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18번. 전류 I가 흐르는 무한 직선 도체가 있다. 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0.1m 떨어진 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18atm이다.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0.3m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는, 자, 이거는 자기의 세기는 거리 아래 반비례하는 거예요. 거리 아래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기의 세기는 거리 아래 반비례하기 때문에 180을 3으로 나눠주면, 왜냐하면 거리가 1에서 0.3으로 이제 3배 올랐죠. 근데 거리 아래 반비례하니까 3분의 1을 해주면 6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A, B 두 개의 구형상에서 도체 전극의 도전율 K 매질 속의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이 양극 간의 저항 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만큼 떨어져 있죠. 요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플러스더라고요. 이건 항상 4파이, 그리고 이게 K를 주면 K는 밑에 와요. 그래서 4파이 K분의 1, 4파이 K분의 1 플러스 가로 열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요게 뭐 동그라미가 있고 안에 있는 거는 뭐 마이너스를 해줬다가 플러스를 해줬다가 이러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플러스더라고요. 자, 20번. 진공 중에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 평면 도선에 단위 길이 10의 마이너스 7N의 반발력이 작용할 때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 크기와 방향은 단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 크기는 같다. 반발력이 흐른다는 것은 반대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그리고 얼만큼 흐르는지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힘은 반발력 힘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은 2파이 D, 2파이 R 분의, 그러니까 거리 D 분의 뮤 제로, 진공이니까 뮤 제로 I1, I2예요. 그러면, I1은 I2와 같으니까 뮤 제로 곱하기 I 제곱 분의 2파이 D는 얼마라 그랬죠? 2m라 그랬으니까 4파이 분의 뮤 제로 I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전류죠. 그러니까 I만 남겨놓고 이렇게 옮기면은 I는
10의 마이너스 7승 4파이죠. 10의 마이너스 7승 4파이에다가 나누기 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뮤 제로는 뭐예요? 뮤 제로 우리 많이 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서로 약분해서 1이에요. 그래서 1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공학입니다. 전력 원소인데 구할 수 없는 것은? 전력 원소인데 구할 수 없는 건 과도극한 전력이래요. 없겠죠. 자, 22번. 송전 전력, 송전거리, 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3상 4선식 1선당 전력비는 얼마인가? 0.87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배 전선로의 고장 전류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송전 배선 고장 전류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1선 지락 계산입니다. 영상이면 1선이에요. 3상은 뭔가 하나만 필요하고 뭐였더라? 하여튼 1선은 영상, 뭐가 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영상은 1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요령 3상용 하면 루트 3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25번. 다음 중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로 가장 알맞은 것은 매선지선 설치 이거 많이 했죠. 26번 반지름 0.6인 경동선을 사용하는 3상 1회선 송전선에서 성간거리 2m로 정삼각형 배치할 경우 각선의 인덕턴스는 약 얼마인가? 이거는 인덕턴스 L이는 0.05 곱하기 0.46 이거 뭐죠? 0.4605인가? 로그 10의 R분의 D인데 계산하면 1.21 나온대요. 이것도 외우는 거래요. 아유, 몰라. 외울 게 너무 많아. 27번 다음 중 그 값이 항상 1인 것은 부등률은 1 이상인 거는 부등률밖에 없대요. 부등률은 항상 1 이상이야. 부등률 1 이상. 부등률 나머지는 부하는 1보다 작을 것 같아요. 부하잖아요. 강하 뭔가 작아질 것 같잖아요. 1보다 작대요. 수용도 1보다 작대요. 근데 부등률만 1 이상이래. 좀 말 자체가 좀 그럴 것 같죠? 개폐서제 이상 전압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폐 저항기입니다. 개폐 같아요.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황산선로에 단락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이거는 방향거리 계전기라고 합니다. 양단에 있는 거는 방향거리 계전기. 방향거리니까 두 군데 이상이래요. 그래서 양단이래요. 방향거리. 자, 30번 파동 임피던스 Z는 500옴민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Z2 1500옴민 변압기에 접속되어 있다. 선로로부터 600kV의 전압기가 들어왔을 때 접속도의 투가파 전압은 이 Z2의 2를 곱한 것을 Z2 플러스 Z1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600kV를 곱하면 된대요. 그래서 2 곱하기 1500 나누기 1500 곱하기 500 곱하기 600 하면 900이 나옵니다. 자, 31번.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단 F1은 전원의 기본 주파수, C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L은 직렬 리액터 용량이다. 이거는 L은 10파이 F0의 제곱 C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32번. 66 나누기 22kV 2000kVA 당산 변압기 세대를 1뱅크로 운전하는 변정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어떤 수전점에서의 삼상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은 7이고 선로 임피던스는 0이다. 이건 2250이 풀이를 안 적어놨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33번 부하의 역률을 개선할 경우 배전 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로 전류의 감소. 자, 부하의 역률을 개선할 경우 배선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부하 역률을 개선하면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대요. 전압 강화가 감소한대요. 전력 손실이 감소하는데 선로 전류는 감소한대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선로전류는. 34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것은 단락 전류의 제한입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뭔가 답이 단락 전류가 많아요. 35번 수력 발전소의 형식을 취수 방법, 운용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거는 조정 지식은 운용 방법에 따른 분류래요. 댐식, 수로식, 유역 변경식은 취수 방법이래요. 댐식, 수로식, 댐 수로식이 또 있대요. 댐식, 수로식, 댐 수로식, 유역 변경식은 취수 방법이래요. 36번 배선 전로의 3상 3선식 비전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1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크다. 1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크다. 자, 37번 전력 계통이 연계시켜서 얻는 이득이 아닌 것은 배후 전력이 커져서 사고 범위가 넓어진대요. 전력 계통 연계시키니까 막 커지겠죠. 배후 전력이 커져서 사고 범위가 넓어진다. 그 다음에 부하 증가 시 종합 첨도 부하가 저감된다. 공급 예비력이 절감된다.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건 다 맞는 거래요. 38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용 원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압수용 원자력에 비해 노심의 출력 밀도가 낮대요. 비등수용이니까 좀 낮겠죠. 자, 1번 연료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그렇겠죠. 2번 냉각재료로 경수를 사용한다. 맞겠죠. 3번 물을 원자로 내에서 직접 비등시킨다. 비등수용 원자로는 직접 비등시키나 봐요. 근데 가압수용 원자로에 비해서 노심의 출력 밀도가 낮대요. 39번 성간 전압이 V볼트이고 삼상 전격 용량이 P인 전력 계통에서 리액턴스 X옴이라고 할 때 이 리액턴스를 퍼센트 리액턴스로 나타내면 XP는 10V제곱이에요. 10V제곱. 자, 40 증기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틀린 건 뭐냐면 제열 사이클은 고압 터빈에서 증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저압 터빈으로 보낸다. 이게 반대로 있었는데 가열해서 어떻게 고압으로 보내겠어요? 고압은 이미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고압에서 가열해서 저압으로 보내겠죠. 자, 맞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랭킨 사이클의 요효율은 초기 온도 및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효율이 크다. 3번 재색 사이클은 증기 원동기 내에서 증기의 팽창 도중에서 증기를 추출하여 급수를 예열한다. 4번 재열 재생 사이클은 재생 사이클과 재열 사이클을 조합하여 변경하는 방식이다. 그럼 안녕.